우측의 참고 부분인 인간 기계 통합체계의 종류는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동체계, 반자동 체계에 자동 체계가 있다 정도는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합니다. 어디가 중요하냐면 아래쪽에 있는 인간 요소와 휴먼 에러 부분의 첫 번째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오미션 에러, 커미션 에러, 그 다음에 익스트리니어스 에러를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암기를 해준 다음에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오미션 에러란 무엇이냐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가 오미션 에러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커미션 에러는 무엇이냐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불확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생기는 오류가 커미션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리니어스 에러는 불필요한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생기는 오류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주면 되고 추가적인 두 가지도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를 세 가지 적어라 하면 웬만하면 오미션, 커미션, 그 다음에 익스트리니어스 에러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3-2에 있는 원인의 수준적 분류가 있는데 원인의 수준적 분류의 종류 정도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에러, 그 다음에 2차 에러, 그 다음에 지시 에러 정도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인간 계측 및 인간의 체계 제어에서 인간 계측 자료의 응용 원칙은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자, 먼저 어떤 종류가 있냐면 극단치 설계, 그 다음에 조절 범위, 그 다음에 평균치 기준 설계가 있는데 먼저 조절 범위는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개념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절이 가능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절 범위를 가장 먼저 고려해주고 그 다음으로 고려해줄 것이 바로 극단치 설계입니다. 극단치 설계는 극단치로 설계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주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최대 치수와 최소 치수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최대 치수로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울타리 높이와 출입문 높이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소 치수는 선반의 높이와 조정장치의 조정거리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극단치 설계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하는 것이 바로 평균치 기준 설계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은행의 창구 높이가 이에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조절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학생이거나 회사원일 때 많이 앉아있는 의자를 생각해주면 되는데 의자의 높낮이 조절이 이에 해당된다. 이 예시까지도 반드시 같이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핵심 키 부분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는 개념 부분입니다. 첫 번째 페일 쉐이프와 두 번째 풀 프루프가 있는데 페일 쉐이프는 인간의 실수나 과오 또는 기계의 결함이 있어도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혹은 3중으로 통제를 가하는 것이 페일 쉐이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일 쉐이프의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는 패시브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액티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퍼레이셔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템퍼 프루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패시브는 무엇이냐면 기계가 고장 즉시 장비가 멈추는 것이 패시브 기능. 그 다음에 액티브는 무엇이냐면 기계 고장 시 경보가 울리면서 잠시 작동이 가능하지만 곧 장비가 멈추는 경우. 그 다음에 오퍼레이셔널은 무엇이냐면 기계 고장 시 다음 점검까지는 작동이 가능한 경우. 그 다음 마지막에 템퍼 프루프는 무엇이냐면 안전장치 제거 시 작동이 멈추는 것이 템퍼 프루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페일 쉐이프로는 건과 방지 장치 그리고 누전 차단기가 이에 해당된다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있는 풀 프루프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실수나 과오가 있더라도 사고가 나지 아예 않도록 하는 안전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풀 프루프의 기구는 무엇이냐면 락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푸시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트립, 그 다음에 기동 방지, 그 다음에 오버런이라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가드라는 장치가 있다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신뢰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직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렬의 계산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직렬은 가볍게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곱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게 직렬 방식이고 병렬 방식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잡기 문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도록 할게요. R1,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R2,
R3, 그 다음에 R4와 Rx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전체 신뢰도를 0.85라고 하고 그 다음에 R1의 신뢰도는 0.9, 그 다음에 R2, R3의 신뢰도는 0.8, 그 다음에 R4의 신뢰도는 0.7이라고 했을 때 R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R1과 그 다음에 R2와 R3는 세트, 그 다음에 R4와 Rx를 세트라고 봤을 때는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R2와 R3는 병렬 관계, 그 다음에 R4와 Rx는 병렬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신뢰도 R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R1 곱하기 그 다음에 R2와 R3는 병렬 관계이기 때문에 1-R2, 1-R2, 1-R3,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직렬 관계이기 때문에 1-1-R4, 1-Rx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체는 0.85이기 때문에 R 값에는 0.85를 대입, 그 다음에 R1에는 마찬가지로 0.9를 대입하고 R2와 R3에는 0.8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0.8을 대입, 그 다음에 R4에는 0.7을 대입한 다음에 이항을 하여 정리를 하게 되면 Rx는 0.9460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것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하면 틀린 답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서 0.95라고 적어야지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풀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풀이 과정보다 중요한 게 바로 정답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답은 올바르게 적어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신뢰도 계산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고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정보 처리 중에서 비트라는 것이 있고 정보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각 대안의 실현 확률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때 공식은 한번 가볍게 정독을 하고 문제에서 나왔을 경우에 이 공식을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체크해 주냐면 작업 조건과 환경에서 조도를 구하는 공식도 간혹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도 구하는 공식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대비 부분도 체크해서 암기를 한번 해주도록 하고 2번에 있는 평균 고장 간격 MTBF가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MTBF는 무엇이냐면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다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고장이 발생하는 평균 주기를 말하며 수리하면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평균 수명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 고장 간격인 MTBF를 구하는 공식과 고장률을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념 잡기에 있는 문제를 가져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Y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평균 수명이 약 1000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품을 500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신뢰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장률을 구하는 공식을 생각해서 람다는 MTBF분의 1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람다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MTBF에 1000시간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품의 평균 수명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람다는 어떻게 나오냐면 1000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소수점을 표현하자면 0.00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신뢰도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그대로 한번 가져와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도 RT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연상수 2에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t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2는 자연상수라는 것입니다. 자, 계산기에 보면 자연상수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값은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 람다는 우리가 위에서 구한 값인 0.001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의 사용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곱하기 500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6065라는 값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신뢰도는 0.6065가 아닌 0.61이라는 값을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위험 분석 및 관리 중에 두 번째 있는 시스템의 수명 중의 5단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그 다음은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은 개발을 하며 그 다음에는 생산 및 운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PHA와 HAJOP가 중요한데 이때 PHA는 예비 위험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예비 위험 분석을 한번 정의를 내려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AJOP는 무엇이냐면 위험 및 운전성 검토입니다. 먼저 첫 번째 PHA를 보기 전에 우측에 있는 핵심 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PHA에 의한 위험성 분류상 카테고리의 단계로서 이 네 가지 파국적, 위기적, 한계적, 무시 가능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파, 기, 한, 무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PHA는 예비 위험 분석으로서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의 최초 단계의 분석 방법으로 정성적인 분석 방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정성과 정량의 차이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성은 일반적으로 어떤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정성적인 방법, 그 다음에 정량적인 방법은 어떠한 것에 수치를 내리는 것이 정량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량적을 하기 전에 정성적인 분석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정량적인 분석을 한다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문제 풀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PHA 결함사고 분석은 무엇이냐면 분업에 의해 여럿이 분담 설계한 서브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조정하여 각각의 서브 시스템 및 전체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귀납적인 분석 방법이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정독을 통해서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체크해 주면 되냐면 우측에 있는 FTA의 특징은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는데 FTA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인 탑다운 형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퓨터가 처리 가능한 정량적인 해석 기법이고 논리 기호를 사용한 특정 사상에 대한 해석이다 라는 것은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FTA에 의한 재해 사례 연구 순서는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데 이때 우측에 있는 부분은 그냥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고 이때 가운데 있는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1단계는 탑 사상의 선정, 그 다음에 2단계는 사상마다 재해의 원인을 규명해줘야 되고 제3단계에는 FT도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개선 계획을 작성한다. 이 네 가지 순서대로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언급했던 HAJOP의 유인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중 첫 번째 no 또는 not은 당연히 부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암기하기 쉽고 그 다음에 more or less는 더 많거나 적은 것이기 때문에 양의 증가 혹은 감소 이것도 암기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reverse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역에 해당되며 other than은 말 그대로 다른 것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에 해당된다라는 것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as well as와 part of인데 이때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as well as는 어떤 것을 더 강조하고 part of는 어떤 것의 부분이기 때문에 증가와 감소를 구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따로 정리해서 외워주도록 합니다. 이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때 단어가 더 많은 as well as가 증가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파트 오버는 상대적으로 단어가 적기 때문에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암기를 해주면 보다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불대수 법칙과 드모르간의 법칙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자, 가장 중요한 컷셋과 패스셋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컷셋과 미니멀 컷셋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게 되면 먼저 T에 걸려있는 것은 AND 게이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1에 걸려있는 것은 OR 게이트 그 다음에 A2에 걸린 것은 AND 게이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에 걸려있는 A1과 A2는 AND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로로 곱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1은 OR 게이트이기 때문에 가로가 아닌 세로로 계산을 한다 봐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1과 X2는 세로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2는 AND 게이트이기 때문에 가로로 주어졌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X1과 X1, X3를 더해준다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X1, X1, X3가 되는데 중복되는 것은 하나로 치기 때문에 X1, X3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2 곱하기 X1, X3이기 때문에 X2, X1, X3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복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X1, 2, 3를 적어주면 되고 컷셋에 해당되는 것은 이 두 가지인 X1, X3와
x1, x2, x3가 이에 해당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니멀 컷셋은 무엇이냐면 겹치는 부분을 제거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x1, x3가 가장 작은 단위라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x1, x2, x3 중에서 x1과 x3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거는 제외된 값인 미니멀 컷셋은 x1과 x3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패스셋과 미니멀 패스셋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패스셋은 컷셋의 반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반대이기 때문에 AND 게이트는 OR 게이트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OR 게이트는 AND 게이트로 바꾸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ND 게이트는 OR 게이트로 바꿔서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T는 원래는 AND 게이트지만 패스셋을 구하려고 했을 때는 OR 게이트로 바뀌기 때문에 A1과 A2는 이렇게 가로가 아닌 세로로 적어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A1도 마찬가지로 OR에서 AND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로 그 다음에 A2는 마찬가지로 AND에서 OR로 바뀌기 때문에 세로로 적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각각이 OR 게이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X1, X2 그 다음에 X1과 X3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패스셋은 X1, X3, X1, X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위의 것과 똑같이 미니멀은 중복되는 것을 제거해주면 되는데 최소값이 되는 것은 x1과 x3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x3는 x1과 겹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줘도 되고 지금 x1, x2는 x1을 한 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니멀 패스셋은 x1과 x3가 된다라는 것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이 계산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성 평가의 개요 중에 안전성 평가 6단계는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자료의 정비 검토가 제1단계 그 다음에 정성적 평가가 2단계고 정량적 평가가 3단계라고 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성적과 정량적이 나왔을 경우에는 먼저 틀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를 한 후에 이를 수치화한 값인 정량적 평가가 진행된다라는 거를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안전대책 수립이 되겠고 그 다음에 5단계는 재사례에 의한 재평가 그 다음 6단계는 FTA에 의한 재평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맨 처음에는 자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한 다음에 대책을 수립한다 했기 때문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충분히 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FTA가 가장 마지막에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보다 쉽게 답을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